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건선은 가을, 겨울처럼 건조할 때 더 심해지는데 건선의 정의는 피부에 경계가 뚜렷하고 다양한 크기의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있는 홍반성 구진과 판이 형성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 조직학적인 특징은 피부 상피세포의 과다 증식이고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건선은 신체 면역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면역세포 중 하나인 T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돼 피부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통증, 염증 반응을 유발해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갈수록 병변 부위가 넓어지며 중증 건선으로 악화돼요. 건선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질환이 아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와 호전이 평생 반복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에요. 건선은 피부 유전자가 변이되어 엄청 빠르게 분열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주변 피부세포보다 1000배 빠른 속도로 분열돼요. 정상적인 피부세포의 분열 속도는 분열 효소인 AMP와 GMP 균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AMP보다 GMP의 농도가 높은 경우 피부 분열 속도가 빨라져 건선 증상이 나타나요. 건선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악화 혹은 유발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 등이 있고 유전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생활, 환경적 요인이 유발인자로 작용하고 면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각질 형성세포의 증식과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건선의 악화 또는 유발 요인으로는 피부 외상, 감염, 겨울 같은 차고 건조한 기후, 건조한 피부, 스트레스, 약물 등이 있어요. 건선의 증상을 보면 건선은 주로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기는데 양쪽 팔꿈치라든가 양무릎, 양쪽 엉치뼈, 정강이 쪽, 머리, 등, 배, 허리, 엉덩이 이렇게 전신에 나타나요. 초기에는 피부에 붉은색의 작은 좁쌀알 같은 발진이 생기고 이것이 점점 호두나 계란 크기로 커지고 그 주위에 좁쌀 같은 발진이 새로 생기고 이것도 서로 합쳐져서 결국 큰 계란이나 손바닥만한 크기의 발진이 돼요. 그 위에는 하얀 비늘과 같은 인설이 겹겹이 쌓이고 건선은 대체로 인설로 덮인 판의 형태를 띠고 인설을 제거하면 점상 출혈이 나타나요. 이는 건선의 특징적인 증상이고 드물게 나타나는 농포성 건선의 경우 누런 농포가 주로 나타나요. 건선 환자의 30에서 50%에서 손톱, 발톱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손발톱이 쉽게 부스러진다든지 두꺼워진다든지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형태가 변형되기도 해요. 건선으로 인해 뼈가 굳거나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런 건선성 관절염은 건선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예요. 염증이 인대나 건막 등에 퍼져 통증이 발생하고 이내 뻣뻣해지거나 모양이 변형되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죠.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72세 되신 여성분인데 건선으로 고생하다 관절까지 합병증 왔다고 해서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중증 건선 환자는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 자체가 위협을 받아요. 갈수록 체내 염증 반응이 악화되면서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커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생률도 높아지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우울감, 우울감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질환이에요. 현대의학에서의 치료법은 국소치료, 전신치료, 광선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경증에는 국소치료를, 중증에는 전신치료나 광선치료를 시행해요. 국소치료는 부신 피질 호르몬제, 또 비타민 D 유도제, 보습제 등을 매일 피부에 도포하고 전신치료에는 비타민 A 합성 유도제,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이 투여되고 광선치료는 PUVA라는 광화학 요법이나 장파장 또는 단파장 자외선 B를 이용해 치료해요.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학적인 치료법은 완치율이 높지 않아요.
건선은 GMP 농도가 높아져 피부 분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GMP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활성산소와 저산소증 때문이고 다른 요인들로는 장내 세균이 만드는 단백질 독소인 폴리아민과 장내 유해균과 유해균 분비물, 간 기능 손상, 동물성 지방, 스트레스 등이 있어요. 폴리아민은 우유와 유제품에서 가장 많이 유발되고 우유와 고기 등 단백질이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고 펩타이드 형태로 장내 세균에 의해서 폴리아민이라는 독성물질로 전환되어 사이클릭 AMP를 억제하여 사이클릭 GMP의 농도를 증가시켜 피부세포의 증식 속도를 엄청 빠르게 만들어요. 또 건선은 장내 유해균과 유해균이 내뿜는 분비물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악화돼요. 건선 환자는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이 탁하고 해독 능력이 감소되어 세균과 항원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선 환자는 간 기능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건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저산소증은 열을 가한 식용유를 먹기 때문인데 열을 가한 기름을 먹으면 산화 변성된 기름이 세포막을 막아서 세포 내로 산소를 거의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유발돼요. 또 건선 환자의 경우 오메가6의 섭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인체에 공급되는 전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2에서 1:4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데 시중에 있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기타 식물성 식용유들은 오메가6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들이 먹는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16 정도로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오메가6는 GMP 농도를 증가시키고 건선을 악화시켜요. 건선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영양학적 세포 교정요법의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균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독소를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매우 중요한 해독제이자 건선의 보조 치료제이고요. 무산화 무변성 오메가3의 적절한 섭취야말로 건선을 완치시키는 최고의 영양요법인데 무산화 오메가3 지방산인 유파플렉스를 섭취할 때 환자의 체내에 활성산소와 산화제가 많이 존재할 경우 산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아플렉스 A로 항산화 해독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건선 환자는 대부분 면역 조절 및 항산화 미네랄인 아연, 셀레늄, 크롬과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주면서 하루 30분 이상 전신에 햇빛을 쬐고 체질에 따른 한방요법과 세포 교정요법 OCNT를 병행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건선 치료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